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의 두 번째 차원, 교회를 위한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철로 된 구슬이 있죠. 베어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 철 조각, 사각형이 난 그런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어느 통에다 넣고 거기에는 아마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모터로 막 빠르게 돌려가지고 서로 부닥쳐서 마모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그란 그 구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 온전한 제자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홀로 있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는 거,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장단점들이 막 부닥쳐가지고 때로는 좀 마모되는 고통도 겪고 갈고 닦이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청년대학부는 이 개인을 위한 목표만 달성하면 거기서 끝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과연 뭐냐?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드십, 머리 되심, 통치하심 속에 있는 이 바디, 몸,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2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교회를 어떤 인비저블 처치, 어떤 비가시적인 우주적인 교회 꼭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그런 의미의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이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그러한 지역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거기 섬겨야 되고 거기에서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지역교회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청년대학부를 키워나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없이는 성장함도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사역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을 만들어내고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이 에이전시,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한 지체로 소속하고 또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많은 그 젊은이들이 관여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페라처치, 페라처치에 대한 그 교회와의 관계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라처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또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페라처치 학생 선교단체들이 이 전도할 때 크리스찬을 만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처치맨이 거듭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를 처치맨이 되게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학생 선교단체들이 이 점에 있어서 이 교회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치맨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고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을 시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다시 그들을 처치맨이 되게 해주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대학부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의 허리로서의 또 유기적인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청년대학부는 사실 교회 속에 또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큰 몸 속에 있는 또 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청년대학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그 안에서 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대학부는 교회 속의 교회이긴 하지만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또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회 전체의 한 지체고 아마 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대학부는 교회를 위한 순기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대학부에서 양극단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을 공급하는 인력 보급소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청년대학부, 이것도 너무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청년대학부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공동체만 알아서 교회 전체로 보면은 알이 박혀 있는 청년대학부, 이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대학부는 이 양극단을 좀 배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한 작은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에 어떤 그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대학부는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기 이 보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기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를 위한 그 기쁨조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쁨조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의 청년대학부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는 기쁨조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인드를 자주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 환자들 가운데 어떤 급히 이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의 맑은 피, 깨끗한 피를 원해서 청년대학부에서 이 헌혈을 요구해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자들은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뽑는 순서까지 정해놓고 우리 혈액 검사한 것을 쭉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피 뽑을 차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피를 공급해주는 일들을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이 피 팔아서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는 부흥했다 하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서 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에게 꼭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청년대학부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대학부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와 같거든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그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풀어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청년대학부를 놓지도 못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다 달아다니까. 그래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대학부 교육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일종의 좀 균형 잡힌 정치 감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대학부를 좀 지도하되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허리로서의 유기적인 지체로서 청년대학부를 세우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은 청년대학부가 교회 전체를 위한 또 각 부서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와 더불어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당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리더들과 모든 멤버들이 반드시 갖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중보기도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청년대학부 회원들 전체는 교회에서 이 허리로서의 유기적인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청년대학부를 건설하는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공동체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균형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배출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대학부의 그 구성원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를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역시 좀 균형 감각이 역시 좀 필요합니다. 우선 그 교회를 잘 섬기지 않는 젊은이들의 경우는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는 데도 좀 한계가 있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온전한 제자도는 양육받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데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준비된 자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대학부의 많은 그 멤버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합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그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교육의 주체이기 전에 교육의 객체, 목회적인 배려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될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젊은이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준비된 자의 그 원칙,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또는 준비시키고 나서 섬기게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충전의 원칙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소모시키는 것들도 한편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항상 재충전이 되면서 그들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재충전이 없는 봉사는 곧 용도 폐기되는 그런 일로 결말지어집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상처를 안고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봤습니다.